떴다 따면 비행 변종국입니다. 이번 컨텐츠가 올해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비행이 준비했습니다. 변비행이 뽑은 2022년 국내 항공 뉴스 탑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조건부 승인.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통합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승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롯과 운수권 그리고 기타 인프라 등을 해외 당국에 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해외 경쟁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서도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메가 항공사가 생긴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독점적 위치의 기업이 탄생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가격 상승, 그리고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진 않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AOC 문턱 넘지 못한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성정이라는 회사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재무 안전성 그리고 설비 안전 평가 승무원 테스트 등을 거치면서 AOC 운항 증명을 받기 위한 고군분투에 들어갔는데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회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계 자료를 꾸며냈다라고 주장을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광업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채용 비리 그리고 타이 이스타항공의 배임 그리고 각종 횡령 의혹 등에 시달리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AOC가 또 한 번 난간에 봉착을 합니다. 국토부가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타항공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내년에는 아마 이스타항공에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내년 초쯤에는 정말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이스타항공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항공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정말 아찔했던 사고죠. 10월 23일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을 하던 과정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져서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오는 악천후 속에서 내려오다가 강력한 바람에 맞아서 항공기가 바닥에 닿는 충격을 받은 뒤에 브레이크 계열이 고장이 나면서 세 번째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동을 못하고 사고가 난 이런 계류의 사고입니다. 업계에서는 조종사의 판단 여하를 떠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비행기를 멈췄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토부는 세부로 가는 비행기에 타는 기장들의 경력과 비행 시간 등을 강도 높게 규제를 하면서 안전 강화 지침을 내렸는데요. 정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은 한국 항공업계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노선 운항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기존에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던 노선들은 전부 우회를 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 시간, 비행 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천의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비행을 더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45분, 한 3시간까지 비행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승객들의 비행 시간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항공기 운영 스케줄도 다 바꿔야 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의 근무 스케줄도 전부 다 꼬이면서 항공기 운영과 인력 운영 등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서 항공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전쟁 언제 끝나요? 새로운 기제를 도입하는 항공사들. LCC-TA 항공이 올해 초에 대형 항공기인 A330-300을 도입했습니다. A330-300은 최대 운항 거리가 1만 km에 달하는 장거리형 항공기인데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호주, 동유럽권까지 닿을 수 있는 항속 거리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 대한항공은 A321네오라는 항공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 항공기로 동남아시아랑 그리고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적합한 항공기인데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A321 네오는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80도로 펼쳐지는 침대형 좌석 8개를 사선으로 배치해서 프리미엄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이 항공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강원도 A330-200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내년 1월부터 국제선에 A330-200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대기업이나 VIP 고객들을 위한 비즈니스 제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용기를 오랜만에 도입을 했습니다. 보잉 7878 비즈니스 제트 한 대를 더 추가를 한 건데요. 첫 고객으로 삼성그룹이 해당 항공기를 임차에 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제트는 대기업 오너나 최고 경영자, VIP 고객들이 출장이나 여행 등을 갈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좌석 외에도 소파랑 침실 그리고 회의 장소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런 전용기는 김포에 있는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 전용기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나도 타보고 싶다. 코로나 회복 국면에 들어간 항공업계, 정말 코로나로 암흑기를 보냈던 항공업계에 빛이 들고 있습니다. 각종 코로나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덩달아서 여행을 가지 못했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약 60%까지도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하지만 내년에 항공업계 수요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꾸준하게 여객 수는 증가는 하겠지만 중국 봉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유가가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덩달아서 여행 소비 심리가 매우 하락을 하면서 여행을 가는 수요가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여행 수요가 아직은 많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경제가 좀 더 좋아져서 우리 여행객들의,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공업계 채용 시작. 대한항공이 최근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직, 재무, 운항관리, 여객, RM, 마케팅, 홍보 등 부분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력 부족이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입 그리고 경력직들의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항공업계 채용은 항공 수요가 확대되면서 항공기 도입이 많아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아마도 공격적인 기재 확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채용 규모도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어 있는 산업에서도 채용은 반드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문은 좁아졌을 수 있으나 조금씩 더 채용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이카오 이사국 8연임 성공. 자, 10월 7일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8연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파트 3 이사국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8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파트 3에 연임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만, 사실 이번 투표에서 한국이 종전 역대 최다 투표수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175개국 중에서 151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종전의 최다 득표수가 164표였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무난하게 파트 3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5성급 공항 선정. 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항공협의회 ACI가 주관하는 고객 경험 인증 프로그램에서 최고 단계인 5단계를 수상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9년에 ACI가 고객 경험 관리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을 한 건데, 60여 개 공항이 참여를 하고 단계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평가 순위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자, 인천공항은 사실 개항 4년 만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ACI에서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공항인데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공항들이 막 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ACI가 그래서 한국 때문에 평가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순위가 아니라 별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5성 공항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 변비행 구독자 2만 명 달성. 따단 2019년에 오픈한 변비행 채널이 구독자가 2만 명을 올해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시작했던 유튜브가 어느덧 2만 명 이상의 구독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그랬지만 2023년에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변비행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업계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뚜른뚜른 뜬뜬 뚜루루른